어제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은 악재에도 또 호재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앞으로 또 얼마나 이어질지 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효성 주가 약세입니다. 효성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효성의 3분기 실적은 환율 요인 및 일회성 손실, 시황 부진 등으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4위 키워드는 D램 가격 3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2월 하반월 D램 고정가격 가격이 1월 하반월에 비해 13.7%나 상승했습니다. D램 가격은 11월 하반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3위 키워드는 게임주 강세 지속입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과 신작 출시 기대감 등으로 게임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D램 고정거래 가격 한 달에 2번이 발표가 되는데요. 11월 하반월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12월, 1월, 2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팟 가격, 현물 가격이 지금 고정거래 가격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상승 여력은 높다 이렇게들 많이 보는데 이학년 위원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반도체주 대응 전략도 좀 세워주세요. 네, 그 D램 가격이 이제 정확한 수치를 좀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시게 말씀드리면요. 11월에 이제 저점 형성했을 때 가격이 0.80달러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최근에 1.08달러까지 3개월 동안 꾸준하게 올라왔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3월 달에도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일단 의아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PC의 판매가 여전히 재미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PC에 갑자기 반도체 수요가 엄청 늘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왜 가격이 오르냐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PC의 수요는 계속해서 올해 들어도 전년도 대비 좀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요. 연간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메이저 업체인 탑2, 즉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그 공급 물량을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가격의 상승으로 좀 가고 왔고요. 일부 대만 업체도 거기에 동조하면서 전체적으로 생산의 전체적인 수량은 줄었고 수요는 줄었지만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 모바일 쪽의 D램이라든가 이런 쪽의 낸드 플래시의 수요는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반도체 업계의 어떤 분위기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현물 가격은 보통 통상 20에서 30%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좀 줄어들었다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20, 30% 정도에서 계속 상승하는 추세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긍정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련 주식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 물론 탑픽이 되는 거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만 보면 가장 모멘텀이 큰 것은 SK하이닉스가 되겠죠. 크게 봐서 IT에서는 삼성전자가 1등, 두 번째가 SK하이닉스 이렇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다가 국내 매수세로 지금 좀 손이 바뀌는 양상인데 어쨌든 D램 가격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인 점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요새 게임주 참 꾸준히 올라갑니다.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좀 분위기인데요. 2월 초에 벌써 나왔었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셧다운제가 2년 연기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여기다 최근에 신작 게임 얘기가 계속 자고 일어나면 게임 한 가지씩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성호 부장은 게임주 어떻게 보세요? 예,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라는 게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걸 육성하겠다는 건데요. 게임, 그리고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뮤지컬 이렇게 5가지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번에 취임사에서도 3가지 축을, 3대 축을 얘기를 하셨죠. 국정 운영의 3대 축으로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이렇게 3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역시 이제 문화가 게임과 연관이 안 될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게임하면은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한류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올해 5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가 이달 초에 정부에서 2년 동안 연기하기로, 유예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게임주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재작년은 계속 규제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게임주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게임주들은 사실 그동안 이제 게임 산업이 굉장히 커지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 게임 규제가 계속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잠깐 이제 악재로 작용했죠. 그게 전체적으로 뭐 게임 산업을 죽인다든가 게임주를 내려가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 적도 없었고요. 사실 뭐 규제가 나올 때마다 게임 회사들이나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는 이거 별 문제 아니다.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의 추가 상승 여부는 이런 규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좋은 게임 이것을 만들어내냐, 즉 돈이 되는 게임을 만들어내느냐가 훨씬 더 주가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이 아니죠. 최근 한 1년 2, 3개월 동안 NC소프트가 거의 60%가 빠졌단 말이죠. 그게 그럼 게임 규제 때문에 빠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블레이드 앤 소울이 사실 돈을 굉장히 많이 들였는데 이게 거의 뭐 실패작으로 된 거죠.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면서 이렇게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소위 이제 그 대박 게임이라는 게 나오는 게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게임빌의 소셜 네트워크 전략 게임 몬스터 월로드라는 게 이제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이제 다운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팔려서 대박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게임빌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게임주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 사실 게임주가 사라진 지 굉장히 오래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두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주택지표 호조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이탈리아 의회 총선 때문에 뭐 큰 조정을 받았었는데 경제지표 호조 그리고 버냉키 의장의 미국 상원에서의 은행위원회죠. 증언이 좀 결정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양적 완화 의지는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뭐 일자리 창출 얘기라든지 시퀘스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 자, 자료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o this point, we do not see potential cost of the increased risk-taking in some financial markets as outweighing the benefits of promoting a stronger economic recovery and more rapid job creation required by the sequestration, with policies that reduce the federal deficit more gradually in the near term, but more substantially in the longer run, budget changes, which taken together could create a significant headwind for the economic recovery. 사실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를 계속하겠다는 이런 의지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장중에 이미 뭐 전해졌던 바 있었고 뭐 여러 차례 전해졌기 때문에 뭐 새로울 건 없는 내용인데 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이학년 의원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주택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관련된 내용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바로 이제 자료 화면도 보셨지만은요. 결국에 포인트는 이겁니다.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는 것이고요. 이제 잠재적인 위험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우리 자막 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적 완화의 득이 즉 거기서 얻는 것이 훨씬 많다.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은 지금 경기 회복을 완만하게 하고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믿음을 잠시 안고 있다는 것이 오늘 그런 의회에서 얘기 핵심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에 갔기 때문에 각종 상원 하원 이런 의원들한테 각종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쪽만 편을 들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오바마 정부랑 어떤 의회에 대해서 각각의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커스터가 들어가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만약 시커스터가 가면 자기가 해서 이렇게 통화 정책을 하면서 겨우 이렇게 살려놓고 있는 경기 회복이 물거품을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한쪽의 입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부에서는 자꾸 세금 올리자면서 세금을 갑자기 계속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정 적자 한꺼번에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감축하고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잘 합의를 해서 재정 적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빨리 협상을 통해서 마련하라는 그 압력으로 우리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규 주택 판매 건인데요. 계속해서 제가 작년 10월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작년 3, 4분기, 4, 4분기 초를해서 주택 시장에 대한 어떤 확신은 분명히 일단은 가지셔도 된다는 생각을 저 자신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표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매달 조금씩 바뀌는 건 있지만은요. 1월 달에 신규 주택 판매가 무려 15.6%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2008년 7월 이후에 4년 6개월 만에 제일 높은 거죠.
이것이 당초 이제 12월 달은 마이너스 성장했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워낙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 분명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주택 시장의 회복은 바로 소비량 회복된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에요. 소비자 수일대 지수가 69.6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예상치는 61.0에 불과했고요. 1월의 확정치가 58에 비하면요. 무려 확정치 대비 1월 대비는 거의 15% 정도 이상 좋아졌고요. 예상치보다도 10% 이상 좋아졌기 때문에요. 미국에 대한 경기 지표는 물론 마디마디 좀 위기도 있고 조정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추세 전체적으로는 살아있다는 쪽에서는 미국 경제 쪽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 사실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연준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게 아니냐, 좀 숨고르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택 지표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소비 심리 지표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지표가 좀 시장을 도와주는 이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중국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중국은 일단 춘절 연휴 이후에 시장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고요. HSBC 제조업 PMI도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 양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성호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양회라고 그러면은 이제 중국 인민 대표자 회의 줄여서 이제 전인대라고 하고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줄여서 정협이라고 이 두 가지를 지칭하는 단어죠. 3월 5일 날 전인대 개최를 시작으로 2주 동안 양회 일정에 돌입이 됩니다. 이번 양회에서 1년 동안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이 결정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번 양회는 시진핑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처음 열리는 양회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 그리고 정부의 주요 인사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만큼 5세대 지도부가 실질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뭐 어제부터 내일까지 이 18기 이중전회라는 게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다 아웃라인은 다 정해지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정해지고 양회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추인받는 그런 어떤 요식적 행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정책인데 3월 5일 날 원자바오 총리가 업무 보고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장률 목표를 또 제시를 할 텐데요. 작년과 같은 한 7.5% 제시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 정책이 성장보다는 구조 조정에 좀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밖에 소득 분배라든가 의료 개혁, 부정부패 척결 뭐 이런 정책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이슈가 좀 더 부각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의 증시라든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그렇게 크게 양회의 중요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중국마저 도와주면서 양해가 좀 모멘텀이 돼야 될 텐데 뭐 그럴 개연성 자체는 과거보다는 좀 낮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호재와 악재의 둔감한 흐름입니다. 어제 오늘 흐름을 보면은 어제도 뭐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올라갈 듯 하면은 코스피 좀 위로 좀 막혀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런 양상이 왜 나타나는지 앞으로 또 얼마나 이어질지 대응 전략까지 이학년 위원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뭐 그런 그 홍조 장세가 이렇게 오래 가질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조만간 다음 주 되면 뭐 방향성은 분명히 한번 보일 것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결국 국제 금융시장이 지금 방향성을 단기적으로 잃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겠죠. 결국 외환시장과 결국 주시장에서 나옵니다. 특히 이제 외환시장에서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엔화 움직임일 텐데요. 엔화가 갑자기 계속해서 약세하면서요. 그 94.8엔까지 갔던 것이 바로 엊그제였는데 그것이 장중에 꺾이면서 91.9엔까지 갔고요. 오늘도 다시 92엔 초반에 하면서 이거 다시 엔화가 약세로 다시 방향성을 트는 거 했더니 지금은 이제 다시 91.9엔, 91.945엔 정도까지 오는 걸 보면 엔화의 어떤 약세가 진정되느냐 여부에 상당히 지금
어떤 갈림길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되겠죠. 그리고 일본 시장 자체가 되겠는데요. 중국 시장이 아시다시피 올해 그 2월 달에 가장 높았을 때보다는 지금 한 6% 이상이 지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전에는 물론 25%가 급등했죠. 두 달간이요. 일본 시장도 계속해서 잘 나가다가요. 특히 지금 어제 오늘 하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저는 나름 그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시장이 꼭 그 경제가 안 좋아지면 소재주가 지금 최근 들어서 약한 거가 뭐 그만큼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요. 장기적인 수급으로 보면 중국에서 워낙 좋다 보고 중국에 돈이 몰려가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돈이 안 내고 중국으로 쏠려가는 인도나 이런 쪽으로 쏠려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중국이 조정받으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수급에 외국인 수급에 다소는 숨통을 뜰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나름은 긍정적이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 문제가 되겠는데요. 앞서 시커스가 얘기에 잠깐 해드렸지만 결국 시커스가 결국 결론은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통과가 하셔상이 안 나더라고요. 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갑자기 미국 경제가 절단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에서 너무 심하게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미군의 우리나라에 와 있는 거 문제 그리고 각국 국방비의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도 커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커진다. 미국도 난리 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은 말이 1조 3천억 달러는 이제 2021년까지고요. 올해는 이제 적게는 400억, 많게는 600억 달러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봤자 시간적으로 문제지 결국은 협상은 백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시켰을 어떤 돌입을 앞두고 모든 것이 지금 다시 한번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결국 다음 주 이후에 다시 방향성을 찾을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투기적인 매매보다는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상으로 봐서는 좀 눈치 보기 장세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팔기도 겁이 나고 사기도 겁이 나고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월말 월초 불확실성이 좀 거쳐야지 시장의 방향성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열 하루째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매수 금액이 140억, 상당히 좀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이성호 부장이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시장 대응 전략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코스닥을 오늘까지 열 하루 사고 있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좀 국한된 문제인데 사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매매 동향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기관이 어저께도 550억 샀고요. 지금 현재도 340억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이 연속해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작년 말 또는 올해 초에 올해 증시 전망을 하면서 코스닥이 올해는 상당히 특히 상반기에는 코스닥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 들어서 코스닥들이 힘을 못 쓰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게 이제 전체 시장이 굉장히 좀 부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디커플링 얘기 많이 나오면서 이제 코스피도 안 좋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나빠져서 코스닥도 좋을 수가 없었고요. 그러나 2월 들어서 이제 시장이 반등하고 코스피가 올라오면서 코스닥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사실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이탈리아의 선거 문제, 그리고 미국의 시퀘스터 문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깊게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또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도 글로벌 자금 유입도 계속되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도 미국 경기 좋아지는 시그널들 계속 나오고 괜찮습니다. 1월 우리 증시의 디커플링 요인이었던 기업 실적, 발표도 어느 정도 좀 다 끝났고요. 또 환율도 1,080원 선 위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는 얘기죠. 1월 달 우리 증시 하락을 이끌었던 악재 요인들이 다 소멸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증시 분위기가 좋다는 것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이 가기 위해서는 일단 코스피가 안정적이게 되거든요. 코스피도 상당히 안정적일 것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여전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요, 그동안 이제 휴대폰 관련주들이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올라왔고요. 그것을 지난주 후반서부터 이제 바이오주들이 조금 이어받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많은 종목들이 이제 고점을 돌파한 상황들,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이익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고점을 넘어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앞으로 이제 코스닥들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상승의 각도는 좀 더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종목별 또는 테마별로 순환매의 속도도 좀 더 빨라지는 그 이익 내기가 지난 2월 달보다는 조금 어려운 장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 디커플링의 요인이 기업 실적이라든지 수급 그리고 환율 세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악재의 정점을 좀 지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로존 문제, 이탈리아 총선에 따른 불안감이 나왔는데도 별로 시장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관점에서 일단 뭐 시장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는 좀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글쎄 그 상승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따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